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. 말만 들어도 무서운 세무조사, 과연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? 이번 주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. 자, 이게 세무 얘기인 만큼 오늘 첫 질문 세무사님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세무조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긴장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이게 실제로 세무조사 좀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? 네, 저희도 아무래도 이 세무라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본 거니까 세무조사 관련된 대응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본 거니까 주변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라고 표현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가 먼저 정기적인 세무조사입니다.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저희가 뭐 뉴스에서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이 받게 되는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기 세무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기업분들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중견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기업들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세무조사가 또 이제 비정기 조사인데요. 네. 비정기 세무조사란 이제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제 세금 신고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혐의 금액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착되면 받게 되는 세무조사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가장 빈도가 좀 높은 세무조사입니다. 혹시 이제 뭐 언론에서 보면 이제 파란색 박스 이렇게 딱 들고서 네, 이제 맞아요. 그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장부 같은 거 막 뒤져가지고 이제 네. 가져가시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 시에도 이런 거 영치라고 하거든요. 네. 영치 세무조사가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이제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납세자한테 이제 세무조사의 이유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한데 또 이렇게 사전에 안내하면 오히려 이제 탈세랑 관련된 자료 같은 거 다 파기하고 없애고 옮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수의 비율로 이렇게 그 영치 조사를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정리해보자면 좀 정기적으로 받는 회사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받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먼저일까요? 네,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국세청에서 보낸 사전 통지 안내문의 내용을 좀 잘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 통지문 안에는 뭐 세무조사의 대상에 대한 기간, 그리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목, 그리고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꼭 명시가 되어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현재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공유해서 혹시나 이 대상 조사 기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 사전적인 준비 과정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통지를 받은 후에는 꼭 통지문의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TV 같은 데서 보면 사실 세무 추징이 안 되려고 실제로 뭐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어준다거나 뭐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가 있는 건가요, 실제로? 이게 이제 저도 국세청에서 잠깐 일할 때 사실은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절차를 활용하는 거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국세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이게 좀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이자 또 이제 행정청이 처분 성격을 동시에 갖지만 하지만 또 압수수색 영장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을 뭐 걸어 잠그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이게 강제로 뭐 뜯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렵거든요.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이제 그 안전관리 요원들이 뭐 조금 이제 제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 보여주면서 한쪽에서 그냥 막 걸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한쪽에는 이거 영장이 아닌데 괜찮을까? 뭐 이런 생각 좀 하기도 하고 네.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세무조사를 했는데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당연히 이제 납세자한테는 이제 협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의무 위반 시에 이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좀 과세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죠.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추측해가지고 이제 과세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납세자가 또 그 중에서 나름은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.
그런 걸 이렇게 쭉 제출하면서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을 해서 과세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국가가 이제 패소하는 쪽으로 되면 아무래도 뭐 조사 담당자의 뭐 인사 평가라든지 뭐 이런 데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무한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네. 뭐 끝까지 영원히 피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. 자, 예외적으로 납세자 사정이나 요청에 의해서 좀 세무조사를 미룰 수도 있다라고도 하던데, 자, 이건 어떤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까 그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, 최근에는 국세청의 권한보다는 납세자의 권리가 워낙 또 중요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가 혹시나 내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상의 어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지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를 잠깐 멈춘다라는 표현이거든요. 예를 들면 내가 세무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이걸 세무조사를 대응하게 되면서 회사의 모든 업무가 막히게 되는 거니까 좀 바쁜 시즌을 조금만 피해서 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에 받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지라는 제도이고요. 말 그대로 연기는 세무조사를 아예 다음에 받게 되겠다라는 취지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에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또 출국해야 되는 뭐 그런 부득이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, 중지나 연기나 표현 자체도 느끼셨겠지만 아예 내가 안 받게 돼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멈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받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역시 세무조사를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세무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어떤 비법 같은 건 있을까요? 네,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또 그때부터 고민하시게 되는데, 저는 이거는 뭐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뭐 다른 뭐 형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제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, 결국은 방어 방법은 크게 뭐 네 종류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, 탐지 가능성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조사 같은 게 막 들어오거나 하면 중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소명 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, 이제 세 번째는 그 뒤에 이제 뭐 조사관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는데,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는 A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이제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뭐 B라는 형태의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이런 회피 가능성을 준비해 놓고, 마지막은 이제 결국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돌파가 되면 이제 그 논리 대 논리로서 이제 부딪히는 수밖에 없겠죠.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예방,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, 그것은 바로 이제 재무자료나 아니면 증빙 서류에 대해서 좀 이제 꼼꼼히 갖춰놓고, 그리고 이게 자신이 아무리 이제 그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사실 뭐 세네 달 지나면 아 이때 왜 입금됐더라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제 처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신의 기장을 도와주시던 분들한테 뭐 비용을 좀 드리고서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,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 업계도 불복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좀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자,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이제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혹은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